안녕하세요.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매매들을 잘 하셨습니까? 2월달 들어서 시장이 조금 활발한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종목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니까 매매들을 집중력을 좀 잘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뭐 그런대로 모습은 음봉이지만 일단 올랐죠. 코스피가 마지막에 좀 꺾어져 내려온 것은 조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지금 미 증시는 뭐 그런대로 나쁘지는 않네요, 그죠? 나스닥이 1.2%, S&P 500. 일단 둘 다 양봉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아침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자, 전일 나갔던 종목들 간단히 좀 복귀 좀 해보고 또 내일 공부할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일 나갔던 승부주를 보면 그래도 조금 얘네들은 오늘 영 움직이지를 못했죠. 그래도 오브제는 조금 오늘 힘을 좀 내준 것 같은데 시가는 한 4% 정도 4.7% 16%까지 갔으니까 뭐 나름대로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요 저가가 플러스 1%니까 시가 공략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조인데 손절폭은 아니었으니까 다물 멀티도 뭐 나쁘진 않았죠. 멀티도 상당히 오늘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 싶어요. 좀 아침에는 반짝하고 치었다가 아침에 한 7% 올라갔죠. 오후장에 이렇게 끌어올려 줬는데 이 종목도 오늘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DMC는 오늘 움직이지 않았고 핑거는 밥값 정도만 준 것 같네요. 그죠? 부합 근처에 출발해서 한 6%? 뭐 정도까지. 오늘 웨이버스가 모습이 좋았는데 시가가 높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참 공략하기가 좀 빡빡했을 겁니다. 근데 뭐 14% 출발해가지고 11%까지 밀렸다가 상가 근처까지 갔으니까 손절포 5%는 안 깼죠, 그죠? 한 3% 정도 밀렸다가 이제 올라간 종목이라 오늘 이거 선택하신 분들은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희들은 웨이버스를 할까 MP를 할까 이러다가 MP를 선택을 했는데 생각만큼은 수익을 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5~6% MP는 수익을 먹고 말았는데 웨이버스 선택하시면 수익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한빛소프트 뉴노벨 볼 일이 없었고 BNGT가 오늘 모습이 좀 좋았지요. 시가가 좋았습니다. 보합 출발해서 쭉 끌어올려주는 모습. 오늘 BNGT 하신 분들은 수익이 뭐 좋았겠네. 27.9%까지 갔으니까 수익률로 주면 오늘 가장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SC도 문제, 하이딥도 오늘 좀 반등을 준 것 같은데 시가 6% 출발해서 21%까지 갔으니까 이것은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구조는 됐네. 아침 뭐 몇 분 걸리지도 않았겠네요, 그죠? 하이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나갔던 종목들 중에 뭐 좀 수익을 준 거는 오버젠, 다물멀티 이쪽이 좀 수익을 주었고 하이딥, BNGT 이런 쪽이 좀 좋았고 웨이버스가 좀 좋았고 이 정도 될 것 같군요. 뭐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에 따라 사람은 틀리겠지만 아침에 딱 보면 알죠. 어디에 물량이 붙는지. 그래서 그 중에서 잘 골라서 사셨으면 충분한 공부는 됐을 겁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이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너무 매매에 집착하지 마시고 좀 간결하게 해서 마치도록 합시다. 내일 종목을 보기 전에 오늘 시장부터 한번 볼게요. 현재 시장에는 PSMC 오늘 점상 같죠. 소니드 상가, 코리아에셋 상가, KH필룩스 상가 이렇게 네 종목이죠. 시간에서는 코이즈가 시간에 지금 상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를 이제 생산해서 오다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상가를 갔고 KNW도 상가를 갔습니다.
매각 재료긴 재료인데 오늘 이렇게 먼저 선두주자가 들어온 거 보면 조금 신경 쓰이네요. 그죠? 오늘 사문 멤버들은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PSMC죠. 아마 어제 라이브 방송 때 들어오신 분들도 그 제가 말하는 걸 들었을 겁니다. 재료가 없이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오히려 더 크게 간다. 재료가 없는 상한가를. 어제 상한가 갈 때는 재료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장 맞추고 나서 재료가 나왔죠. 그래서 저희들은 PSMC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뭐 아침에 몇 종목 들락날락 했죠. 예. 오늘 점상이라서 한 30% 수익은 참 편하게 챙긴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가 공략은 저희들은 오늘 사실은 오브제너를 할 것인가 더블 멀티 미래반도체를 할 것인가 제 마음대로 좀 고민이 되는데 선택은 저희들은 미래를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시가 플러스 2%하고 24%까지 올라갔죠. 이것도 아침에 깔끔하게 올리는 종목이라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상한가를 연출을 해줘 버렸으면 오늘 다음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요 근래 신규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금액대가 잘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미래반도체는 그래도 뭐 20% 이상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뭐 코오롱 모빌아이는 모빌리티는 어제도 수익을 줬고 오늘도 또 수익을 또 챙겼죠. 그래서 이것도 참 좀 효자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20% 정도 수익 챙겼고 데이로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크게는 못 챙겼죠. 5% 정도 챙기고 다시 11,900원입니까? 11,900원에 들어갔죠. 저가가 11,800원이니까 이 한옥가 위에 조금 잡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5% 정도 수익을 안고 있는데 시간에서는 2% 정도 빠져 있는데 내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것이 다물 멀티도 저희들이 진행을 했죠. 그래서 15% 정도 수익이 난 걸로 하고 있는데 이건 일단 보유를 하고는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닐까죠 이 종목은. 그리고 솔트룩스가 아마 방송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일찍 이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일찍 내려왔을 때 제가 23,000을 기준가로 잡고 한번 보시라.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도 23,000을 기준가로 잡고 진행을 했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23,000 치고 올라올 때만 그때만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꺼졌죠. 꺼지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23,000 돌파를 해서 그대로 쭉 끌어올렸죠. 10% 가까이 수익이 나서 걸려 있는데 이것도 오늘 좋은 수익을 준 것 같아요. 오늘 수익 구조는 오늘 상당히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요즘 월초니까 매매가 다들 쉽지는 않은데 포바이프는 12% 정도 수익을 주었지만 저기 상종목이었죠. 상매매를 한 종목인데 10% 정도면 그래도 감사한 수익이죠. 월초라서 모든 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지금 좀 순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금요일인데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공부를 해볼지 한번 둘러보고요. 또 다른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은 종목들도 한번 같이 둘러보는 것을 해보죠. 내일은 한 주간 마치는 시간이니까 한 봐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소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조는 하시고요. 자, 내일 승부주 한번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은 3기 EV가 상장을 하죠. 상장하는데 하나금융 19호와 3기 EV는 내일 이벤트 종목으로 둘이서 묶어서 한번 봅시다. 하나금융 19호는
내일 주금 매매 거래 정지 해제가 되죠. 상장 예비 심사 결과를 이제 단가가 2210원 내나 이 단가로 적용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반응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건데, 요즘에 보면 이런 애들이 관심을 받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저께도 뭐 지금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NH 스펙 같은 이런 종목들도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이었고, 이 날짜에 말씀드린 종목이었죠. 하루 이틀 흘렀는데 이런 종목, 그리고 뭐 비슷한 거 있죠. 또 그런 스펙주들이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금융 19도 내일 지금 합병한 회사가 펜텍이라는 회사죠. 펜텍이라는 회사인데 내일 수급이 좀 들어올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죠. 그리고 상기 EV는 여러분들도 하도 많이 잘 알고 계시니까 뭐 특별한 거는 말씀드릴 거는 없어요. 제가 보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지금 밴드 하단이거든요. 밴드 하단. 근데 뭐 밴드 하단 이런 거 뭐 믿을 거는 못 되죠. 11,000원입니까? 근데 유통 물량이 보기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유통 물량이 350만 주 정도, 380만 주 정도, 380만 주 되겠네요. 락업 비중이 좀 높네요. 72%, 72.7%니까. 그래서 유통 물량은 뭐 상당히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이 좀 그래요. 그런 내용 때문에 조금 취급을 안 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전기차 관련주로 하면 상당히 인기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영 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시절이 정말 다 간 것 같네요. 문제는 얘가 자기 매출액의 거의 한 50%를 LG 엔솔에 지금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다른 곳도 뭐 폭스바겐이나 뭐 다른 회사에도 하죠. 하지만은 거의 50%를 주로 이제 LG 엔솔에 납품하는데, LG 엔솔이 지금 내일 모레면 이제 일주전 되면 이제 부의 여수 물량이 풀려 나올 텐데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여러모로 아마 그런 점에서 상승 동력이 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사도 조금 못했어요, 그죠? 예. 작년보다 벌써 매출이 다운이 됐고 그래 놓으니까 조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참좀 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신규 상장주는 그날 당일의 분위기를 봐야 된다. 당일의 분위기를 보고 해야 된다. 근데 때가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때가 엊그제 상장한 미래반도체 같은 이런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가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때가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첫날부터 따상을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 상기는 때가 안 좋아요. 왜냐면 내일 금요일이지만은 너무 경쟁자 할 게 너무 많아요. 종목 시장이 좀 약간 반짝이다 보면 할 게 너무 많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할 게 없으면 밴드 하다이든 무슨 하다이든 간에 달라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관심권은 가지시되 조금 보수적인 마인드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또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금융 19하고 상기 EV는 내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상기도 붙여 놓으세요. 상기 EV가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이면 상기도 조금 그래도 뭐 힘을 좀 쓸란가 알 수가 없지요. 예. 핀텔하고 펜트로는 한번 봅시다. 핀텔은 지금 상당히 요 근래에 좀 많이 상승을 좀 했는데 오늘 시간에 8.9%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나온 거 보면 지금 핀텔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요즘에 현재가 그
AI 현장 인파 관리 선별 시스템이 이제 아마 좀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 그 재료는 이제 이미 1월 30일 날 나온 재료입니다만은 뒤늦게 또 다시 또 관심을 받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놈이 신규주란 말이에요. 신규주. 얼마 전에 나온 신규주. 신규라서 만약 내일 돌파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문제는 내일이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금요일인데 시가가 이렇게 8.9% 높이면 참 부담스럽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성격이 강하신 분들은 한 1차 정도 놓고 한번 간을 한번 보시고 차라리 기다렸다 눌림을 주면 눌림에서 한번 받아서 가본다. 즉 이런 종목의 눌림은 내가 손절을 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구간이 접어들면 그때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거는 분할로 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시가 한 8, 9% 잡혀가지고 난 한 5% 손절해도 괜찮아 이러면 한 5%대 밀릴 때까지 기다려서 들어간다든지, 나는 그것도 겁나, 난 3%만 손절해도 겁나게 30%는 볼래 하면 3% 밀릴 때까지 보는 거죠. 난 죽어도 나는 비싸게는 못 주고 사 하면 보합까지 기다리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 금요일이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하기 좋다는 거죠. 아침에 시가 높은 걸 공략할 때는 정신이 정말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권에 두시고 한번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한번 보십시오. 펜트로는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검사 장비인데 이놈도 보면 지금 신규주란 말이에요. 요즘 신규주가 지금 계속 바람을 잡아주니까 신규주 애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놈은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물량을 담고는 있어요. 시간에 4% 정도 올려 있지만 이런 건 약간 맨맨해 보이죠. 아까 8%짜리 그런 것보다. 그죠? 그래서 요즘 미래 반도체나 TMC나 신규주들이 제법 흐름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이것도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한번 잘해보자. 다음은 K사인입니다. K사인은 지금 시간에 인원도 4% 정도 올라 있습니다. 4% 정도 올라 있는데 요즘에 기관들이 무한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군요. 외국인도 39만 9천 주, 시간에는 4% 쌓아볼 만한 가치는 있는 종목 같네요. 그죠? 재료야 그렇죠. 센즈랩이라고 이제 신규 상장한다니까 얘가 모회사거든요. 센즈랩의 모회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지 좀 떨어질 밥그릇이 있는가 그런 마음인데, 이런 것을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좋으니까 그래도 일단 코골이라도 하나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지 않느냐. 시가도 아침에 과도하게 높지만 않으면 분할로 대응하면서 한번 쌓아볼 만하다. 살아나면 홀딩을 해야 되지. 이 종목은 센즈랩이 상장일이 언제입니까? 난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장일이. 다음에는 TMC와 미래반도체를 봅시다. 자, 이놈도 신기주죠. 그게 물길이 가는 방향을 잘 따라서 가야 되는데, 자, 이놈은 이날짜에 급등을 해주고 멈췄단 말이죠. 오늘 음봉이 나와서 일단 이렇게 모습이 되어 있는데 시간에서도 음봉이에요. 마이너스 0.5%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도 음봉이니까 이렇게 음봉이 나올까? 그런 생각보다는 양봉을 치고 올라간다면 난 도전해 보겠다 라는 전략으로 보시고, 색깔이 바뀌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바뀌면 들어가고, 또 파랗게 바뀌면 얼른 나서 또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약간 들락날락 해야 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데, 색깔이 바뀌는데 훅 올라간다 하면 고를 풀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조심만 하면 돼요. 아무리 무서운 급등지라도 그냥 조심스럽게 하면 돼요. 들고만 있지만 않으면 돼요. 미래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이 종목을 저희들은 종배로 넣었어요. 오늘 미래반도체로 20% 가까이 먹었지 않습니까? 시가에 공략해가지고 20% 가까이 먹고 딱 20% 수익 나왔죠. 나와가지고
다시 종배로 또 넣었어요. 시간에서 0.9% 빠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양봉으로 올라서 시간에서 좀 오르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역시도 TMC와 같은 마인드로 살아나면 달라붙어야 될 종목이거든요. 금액대가 좋단 말이죠. 금액대가 TMC만 하더라도 벌써 42,000짜리 아닙니까? 미래반도체 지금 2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기간도 미래반도체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오늘도 물량을 조금은 들어왔죠. 짜잘하게. 쪼잔한 놈들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양봉을 치고 갈 때는 달라붙어 줘야 된다. 그 중에 하나도 이놈도 그러겠죠. 오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첩보 관련들이 모습이 썩 좋지는 않죠. 아침에 시가는 좋지 않죠. 코난 같은 경우 시가가 마이너스 2%, 그죠? 그리고 밀렸다가 나중에 회복을 했죠. 솔트룩스도 마이너스 4.6%,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꼬르 공략을 해서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해서 10% 수익을 안고 뭐 절반 정도로 보유를 하고 가고 있으니까 지금 수익권으로는 8.2% 나왔는데 이런 건 이제 잘 공략하면 좋죠. 자, 그런데 오늘 오픈 엣지는 시가가 플러스였어요. 플러스 1%에서 끌어올린 거예요. 밀리지도 않았어요. 다른 놈들은 다 물론 그만큼 안 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금액대도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싸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AI 반도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아직은 배가 고픈 종목이에요. 오늘도 보면 기간은 79,000주, 외국인은 팔았군요. 시간에 1%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냥 훅훅 집어넣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대부분 이 근처에서 출발이 될 거예요. 1에서 1% 정도. 그러면 뭐 내일 양봉만 하면 좀 세워주면 나쁘지가 않죠. 양봉을 크게 안 가더라도 양봉만 세우면 조금만 세워줘도 전고점을 그 다음날에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큰 욕심보다는 요 자리를 좀 메워보자.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죠. 욕심 부리지 말고 채워주면 홀딩을 한다. 모아 데이터는 여러 곳에서 많이 떠들더군요. 여기저기서 뭐 어쩌고 한데 뭐 나쁘진 않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거니까요. 여기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오늘 외국인은 90만 주 가까이 집어넣었어요. 기관은 19,000주 쪼잔한 놈 같으니라고 90만 주를 외국인 넣었어요. 그리고 시간에 4%를 또 올려놨거든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완전 이제 돌파 매매죠. 그죠? 지금이 3,570원 아닙니까? 여기서 출발한다는 소리거든. 한 2%만 올라가면 주는 고점 뚫겠네, 그죠? 하지만 또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로 해야 돼. 시간에 3% 이상은 무조건 분할로 3분할로 대응을 한다. 근데 살아나면 그거를 불려야죠. 다른 뭐 챗봇이나 이것도 뭐 챗봇 열풍에 같이 부합이 된 종목인데 뭐 다른 관련주들이 지금 오리지널에 봐도 선도주들이 오른 놈들은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코난 같은 경우는 거의 300% 가까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격가지를 먹을 수 있는 애들을 한번 보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정권형 토큰을 한번 봅시다. 대표주자로는 일단 이렇게 두 개를 뽑아 넣었어요. 왜냐면 지금 대표주자라는 게 거의 없어요.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애를 갤럭시 SM들이 좀 움직였습니다만 그 아들은 좀 버리버리하죠. 버리버리하고 어제도 갤럭시 SM 같은 경우는 잘 가다가 급락을 해버리고 그러더구만요. 근데 오늘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이 상가를 갔지 않습니까? 상가는 뭐 크게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지만은 아직까지는 요즘에 사실 코리아 에셋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SK증권이 좀 움직이 줬거든요. 오늘도 시가 마이너스 3%인가? 아마 시가 3% 마이너스 3%에서도 이만큼 또 끌어올려줬어요. 힘이 있단 소리죠. 그래서 이놈도 제가 종배를 해볼까 깔딱깔딱 하다가 안 했는데 이거 내일 한 같이 봅시다. 그래서 토큰주는 정권 쪽으로 달아붙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보시 같이 보고 하나 더 붙여놨지. K옥션.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서울 옥션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절절절 끓이면 비리비리하게 움직이면 그런 게 싫어서 놨던데 안 죽고 잘 살아있어요. 이렇게 안 죽고 잘 살아있어요. 잘 살아있는데 금액대가 24,000원. K옥션은 물론 뭐 요즘에 지분 매각 그런 재료도 있습니다만은 K 서울 옥션은 그래도 남대로 좀 돌파하는 그런 돌파력이 좀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은 쌍끌이로 좀 들어와 있네요. 시간에서는 2%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렇게 돌파를 탁 치고 나가서 주는 종목, 저런 종목이 좋다면 탁 치고 나가주는 종목, 저런 종목이 싸우기 좋거든요. 그래서 SK증권과 K옥션을 해놓았고요. 격가지로 FSN 같은 종목도 똑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간 0.5%. 이놈도 기관하고 외국인 물량은 들어왔네요. 이놈도 돌파 매매식으로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시간에 0.9% K옥션보다는 좀 낮죠. 그래서 같이 묶어놓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이 두 종목은 죽이 되는 밥이 되는 이제 쌓아봐야 될 종목인데 기술적으로도 봐야 되겠죠. 자, 한 놈은 코난테크, 이놈은 이제 하늘로 자꾸 가려고 하는 놈이고 잘 안 죽네, 그죠? 잘 안 죽어. 조금 한 번씩 눌림을 주고 이러면 뭐 8만원대 정도 좀 한번 볼라나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오질 않네. 참네. 왜 안 내려오면 뭐 올라갈 때 한번 주셔보자. 그러니까 시간에 2% 정도 이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조금 한번 다 타볼 사람은 내일 한번 이걸 그냥 높다고 그냥 아유 저렇게 높게 가는 거 못하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한 주 정도 가지고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하는 이런 어떤 구조를 이 고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직접 한 주라도 가지고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공부를 하셔야 해요. 물론 원래부터 소대 프로젝트 시작이 되면 뭐 상한가 종목이나 하한가 종목, 뭐 종배, 뭐 눌림, 돌파 모든 것을 다 같이 공부하면서 하겠지만은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모빌리티 우는 아예 이제 완전 꼬꾸라진 놈이지. 이렇게 요렇게 꼬꾸라져가지고 오늘 한 20% 올려주고 또르륵 내려왔죠. 근데 시간이 2%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는 뭐 내일 또 꼬꾸라지겠지 뭐 시간이 2%인데 또 그렇게 볼 건 또 아니거든요. 남들이 버리는 종목에서 항상 급등주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놈은 시간에 2%를 올려놓았고 한 놈은 시간에 2%를 마이너스로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이가 내일 어떻게 재미있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도 한번 봐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 외에 오늘 수급주를 좀 볼만한 것은 아참 그거 뭐 누굽니까? 저 SSR 같은 경우는 그저께 말씀드린 종목인데 잘 가지고 있습니까? 상승하면 가지고 있으라 했으니까 가지고만 있어도 이틀 동안 양봉이니까 수익이 나쁘지 않았을 텐데 SSR 같은 것도 오늘 다우에이타 같은 것도 아침에 잘 올라가더니 뒤에 두다닥 하더군요. 아침에 7%까지 올라가더니 말이죠.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한스 바이오메드는 오늘 그래도 또 양봉이 나와줬구만. 그 외에 요즘에 신일전자 같은 이런 것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신일전자 요즘 난방비 부담에 대한 재료가 있으니까 오늘 오름폭은 1.4% 별로 오르지는 않았어요. 기관하고 여기는 좀 찔끔찔끔 쪼자는 놈들 있는데 뭐 너무 요즘에 난방비 때문에 말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수급주 한번 볼까요? 수급주에서는 알테오젠 같은 종목,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이 기관용을 좀 많이 담았네요. 16만 주 가까이. 그리고 유비케어 같은 것은 의료 AI로 많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기관이 또 오늘 또 많이 담았네요. 이런 종목들을 잘 추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MBT
MBT도 나쁘지는 않고요. 시간 0.2%. 어찌 보면 이런 수급주에서 오히려 편안한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종목 같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종목은 무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과. 그래서 오늘 그동안 찌질하게 올라가더니 오늘 탑을 한 개 탁 세워줬는데 이 탑이 해봤자 겨우 3%짜리 탑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이것도 보면 오늘 기간이 35만 정도 떡 담아놨죠. 외국인이 11만 9천 주 담아놓고, 한 번도 그런 물량을 넣은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딱 관심 있게 딱 꺼내보고 여차하면 따라 붙는다, 막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죠. 수급주 개념으로 보면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767만 주를 넣었어요. 예. 물론 뭐 단가가 작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건 잘 봐주시고, 그 외에 참 볼만한 종목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알파홀딩스, 인스코비, 유니케, 와이즈버즈, MPD, NH스페, UIL, 너무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종목이 너무 많아도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일 많은 종목을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 일찍 마무리를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만 때만 종목들 막 쫓아다니다가는 모든 게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의 느낌에 맞게, 자기의 어떤 성향에 맞게 딱 마무리 짓는 것이 딱 좋아요. 그래서 매매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매매한다고 해서 또 역시 좋은 거 아닙니다. 아침에 굵게 짧게 한두 종목 딱 성부 딱 보고 끌고 갈 종목 한 종목도 딱 잡아놓고 하루를 지켜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를 마치는 시간이라 오늘은 좀 이래저래 시간을 좀 길었습니다. 참조들 하셔서 내일 좀 잘해보시고, 내일 라이브 방송 때 들어오시면 또 제가 또 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조해서 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